앞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에서 하시지 않은 말씀 중에서, 그리고 왜 지금 현재 이 이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됐는지,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벼는 자가수분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놔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다 지켰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법에 있는 기준이 얼마 전에 얘기를 하면서는 국제 기준하고도 다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속임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촌진흥청에서 국제 기준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제 기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거리는 유지해야 된다. 격리를 잘해야 된다. 운송을 할 때는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격리를 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거리를 띄울 것인지, 이런 것들은 각국의 정부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덩어리가 넓고 경작 규모가 큰 나라들은 훨씬 격리 규모를 크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적고 경작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격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격리를 이거랑 격리를 하다 보면 심을 작물이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격리를 한다라는 데 있어서 그 격리의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농촌진흥청 법적인 기준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법에서 말하는 것은 순전히 형식적인 기준입니다. 그럼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죠. 그거는 부끄럽게도 저 같은 법을 전공한 사람들, 이런 대학 교수들 몇 명이 모여서, 그 다음에 GMO를 연구하는 농대 교수들 몇 명이 모여서, 그리고 정부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법안을 만들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농사를 짓는, 특히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만큼 벼에 대해서 잘할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하면서 기준을 만들고 싶었다면 당연히 이러한 농업에 있어서 GMO 작물을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농민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그 기준을 만들 때 누가 참가를 해야 되냐면 이 이해관계자인 농민이 참가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농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직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GMO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GMO와 관련된 기준을 만들 때도 그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민들이 한 번도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기준이 법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기준이니까 그걸 다 지켰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두 번째 속임수인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벼는 자가수분 작물이니까 이거는 알아서 자기네 한 그루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릴 염려가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로 그렇겠냐라는 거죠. 2006년에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GMO 벼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벼가 발견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전 세계에 있는 유럽하고 일본이 그 당시에 미국산 쌀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안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된 쌀은 장립종 길쭉한 쌀이고 우리는 단립종 짧은 쌀을 먹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어서 우리는 수입 금지 조치를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나중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 이때 발견된 이 GMO 벼라는 게 뭐였냐면, 그럼 미국은 과연 GMO 벼를 재배를 하고 있었던 나라냐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 미국은 GMO 벼를 재배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GMO 벼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GMO 벼를 연구를 하는 연구 기업이 이 연구를 위해서 1998년서부터 2002년 사이에 약 4년 동안 미국의 곳곳에 있는 땅에서 GMO 벼 시험 재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리고 시험 재배가 2002년대에 끝나고 나서 그걸 다 폐쇄를 했는데, 그럼 폐쇄를 했으면 안 나와야 되죠. 근데 2006년도 지나면서 그게 일반 벼에서 미국에서 수출을 하려고 심었던 벼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농촌진흥에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익산에 지금 송악동에도 이미 폐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폐쇄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바로 옆에가 송악동 바로 옆에 익산에서 벼 생산 가장 많이 하는 오산이에요. 그 오산 넘어가면 김제, 완주 여기까지 옵니다. 전주까지 오는데요. 이게 거의 벨트처럼 벼농사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지금 송악동에 심었다가 폐쇄를 하고 이제 여기다가 옮겨서 심어가지고 또 폐쇄를 하면 좀
줍다 배설하면 이게 2년, 3년, 4년 미국처럼 2년, 3년, 4년, 5년 사이에 지났을 때 이 일대에 지형호배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아무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서조차도 그리고 나름대로 그 넓은 데서 널찍널찍 기준을 만들었던 나라에서조차도 몇 년이 지나서 지형호배가 발견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땅에서 더더군다나 벼 곡창지대 한가운데 시험 재배장을 만들어 놨을 때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촌진흥성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얘기들은 이거는 사실은 소비자들이나 농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아주 교묘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임수에 우리가 또 한 번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속임수에 당해왔습니다. 밥살 수입 안 한다고 하고 밥살 수입하고 뭐 이거 수입 안 한다고 했는데 좀 지나면 또 수입하고 엄청난 거짓말을 해왔는데 이거는 수입 농산물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수입 농산물을 안 하겠다, 수입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면 그만이지만 GMO 재배는 한번 재배가 되기 시작하면 재배를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더라도 그동안 날린 꽃가루가 어디 가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곡창지대 한중간에 전주 땅에 특히 전라북도 당연히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더더군다나 곡창지대인 전북의 한가운데인 전주와 완주 이 지역에다가 지형호배 시험 재배장을 만든다는 게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절대 만들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싸워서 반드시 이 시험 재배장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MO 시험 재배장이 이 전라북도 땅에서 없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농민들이 그동안에 힘들게 키워왔고 갖고 왔던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